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9일 오후 8시 50분 정도인데,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대정화금, 나인테크, TS 트릴리온, 나온시큐어, 트루빈 차트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태평양물산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 다우도 1%대까지 밀렸다가 방어를 해주고,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죠. 0.7%대. 그리고 S&P 500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아래 꼬리로 다 방어를 해줬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지금 강하게 밀어냈었어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도. 그래서 저도 이 상태에서 좀 보고 잠을 잤는데 또 국내 증시 폭락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때 분봉상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비슷하게 회복을 해줬고 다우도 비슷하게 회복을 해줬고 그러면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았었던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슈팅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래 꼬리로 간당간당하게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S&P 500도 그 구간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일단 한 번은 나온 모습이죠. 그럼 오늘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또 중요하겠죠. 내일 CPI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스닥 선물 흐름 자체는 약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고 S&P 500 선물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아마 이대로 개장을 한다면 미국 증시도 아마 강보합권 개장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또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가 올라도 내려가고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점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약해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강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약한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 정도인데 이 라인을 이탈을 했다가 보시면 이 여기를 이탈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회복을 해줘서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그러면 또 위로 저항 맞는 구간이 있는지 봐야겠죠. 딱 보시면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 있죠.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 그 구간에서 딱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내일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위로 수렴하는 듯한 추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위로 뚫으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이 추세를 계속 그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이탈하는 듯 하더니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세 상단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 구간을 방어를 해줬으니까 다시 뚫고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 박스권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 꼬리 구간을 딱 살펴보면 이때 딱 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항을 한번 맞는 모습인데 내일 이렇게 시원하게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고 그리고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단기 대정화금부터 좀 보면 대정화금 이제 월요일에 바로 슈팅이 나오고 어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어제 중반까지 잘 버티다가 어제 중반까지 잘 버티다가 갑자기 쏟아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제 급상승하고 내일 그 이후에 쭉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대정화금이 이제 밀린 이유가 뭐냐? 보시면 대정화금이 이제 보시면 공시를 냈다고 하죠. 대정화금 주식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초전도체 관련하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도 몰랐는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 조치가 상향되면 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대정화금은 초전 조치 실험에서 대정화금의 구리군말이 사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마에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찌라시가 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났는데 이렇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정화금은 이제 화학 쪽이라서 어 화학 관련된 섹터가 엮여야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여기였는데 이틀 정도 아래 꼬리를 방어해주고 월요일에 바로 슈팅이 나왔는데 내려온다면 다시 이렇게 찍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 여기를 이탈하면
제 생각에는 이 바닥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리탈한다면 여러 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 15,500원, 16,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하시거나 접근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정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이 111선 라인, 224선 라인 이 구간 지켜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 지켜주면서 돌려준다. 그럼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이 구간 1차 아래 15,500원대 2차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차의 조정이 꽤 길게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뭐 2만원, 3만원 좀 우습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정화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인테크. 나인테크도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소폭 밀렸다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장기 이평 조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구간 또는 이 장기 이평에서 한 3, 4% 아래 손절 라인 잡는 게 요새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평 다 깨고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깨지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아래 3, 4%까지는 보고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인 건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아래 꼬리를 지켰던 구간을 회복을 좀 해줬고 그러면 여기서 회복을 해줬으니 좀 위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때 이 거래량이 털고 나간 거래량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0, 차, 박스권 위로 쏘는 그림 나오면 베스트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수렴한 추세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방향이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길어도 두세 달 안에는 좀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이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죠. 대신 추세 하단에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하시거나 아니다 나는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바닥권 정도까지 기다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라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쑥 빼고 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차 정도 담으시고 이 구간에서 2차 정도 좀 비중 크게 들어가시면 손절 라인은 짧겠죠. 그래서 나인테크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TS 트릴리언. TS 트릴리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추세를 돌파한 것 같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이 추세를 돌파했었고 월요일날 바로 슈팅이 나왔었죠. 15% 정도. 상승 나오고 어제 조정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또 18%, 19% 급락을 꽂아버렸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음봉이 왜 나왔냐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급등하고 눌러주고 다시 갔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지금 이미 주가가 붕 떠있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 올리고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개미들이 손절을 안 하거든요. 무서 공포감에 질려서라도 손절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TS 트릴리언이 이런 급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급락을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보셔야 할 점이 아래 꿀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 딱 여기죠. 그러면 제가 이 추세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지지라인과도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지켜주면 다시 구름대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면 일단 이 상한가 장대 양봉에 시가 부분에서까지는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아니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지켜주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켜주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가 이때 들어 올리고 바닥을 요 정도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 다시 한번 눌려줬는데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급하게 눌렀는데 급하게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상방에 베팅을 할 약간 명분이 생기고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린 라인이 224일선인데 여기가 깨지면 111선이나 이 양봉의 시가 정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깨지니까 윗꼬리 달리면서 못 올라가고 있죠. 윗꼬리 달리면서 지금 224일선 저항을 막고 있고 그러면 내려온다 여기까지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나는 그럼 지금 위치에서 들어간다? 1차, 2차. 그리고 여기 리턴하면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튄다. 이런 식으로 튈 가능성 보고 있다는 거. 내려오면 일단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 단기 지지 구간이죠. 단기적인 추세.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양봉의 시가가 깨지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고 눌려준다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 잘라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트루인. 트루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111선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바로 슈팅이 나왔고 슈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양봉이 나왔고 화수 이틀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구름대 라인 위를 버티고 있는데 지금 위치도 딱 보면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구간을 보자 하니 지지정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이 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기는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고 내려온다. 111선 봐야겠죠. 이 구간까지도 내려왔다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바닥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해야겠죠. 이 바닥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해야겠죠.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실 거라면 비중을 이 정도에서 좀 적게 들어가시고 이 정도에서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평단이 낮아질 거고 손절 라인도 짧아질 테고. 그래서 트루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좀 여기서 이렇게 스물스물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파동을 주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트렌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바닥권에서 이 매집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모비스 상신전자처럼 바닥권에서 매집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의류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코스피 섬유유복 시총 1000억 발행 주식은 60% 유동 주식이 한 4, 50% 되는 거 60%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대주주 지분이 한 30% 정도 되고 30% 40% 정도 되네요. 그쵸? 보시면 이거저거 하네. 의류제조, 무뭐 쌀가루, 침구류, 부동산 이거저거 하고 있네요. 뭐야 콜롬비아 갭 타겟 이런 등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로 보면 코로나 20년 21년도 이때 이제 의류가 좀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죠. 이때만 유독 매출이 좀 9천억대 아래로 빠진 모습이고 그 전에는 계속 9천억대 이상의 매출을 유지를 해줬고 작년에 1조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 1조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 6%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근데 부채나 유보율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매출이 9천억 1조 이런데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재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저평가로 보고 있는데 차트 크게 보면 이 태평양물산도 이때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이때. 근데 이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장기 하락 추세를 코로나 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 들어올리는 이 움직임은 매집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집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 고점 찍고 밀리면서 바닥 찍고 거래량 터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크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들어올리는 0 눌러준 차의 자리라면 흔들어주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때 작년 10월 막일 때 제가 알기로 중국 리오프닝인가 화장품 쪽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약간 특정 구간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때 이렇게 11,460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근데 이슈가 딱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등 나온 이슈. 네, 딱히 급등이 나왔는데 의류, ODM, OEM 테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딱히 상승이 나온 이슈는 아직 없어 보이는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 포스코 스틸리온 이때 구간 들어 올리고 눌러주는데 특정 구간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이때 소폭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리고 이 들어 올리고 눌림을 이 들어 올리는 구간 시가라인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재차 급등. 들어 올리고 행복 박스권 치다가 다시 급등. 그리고 보시면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고 위아래로 좀 눌러주면서 장기 입형에서 버텨주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럼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 특정 라인으로 지켜주는 가격대가 이 정도인데 1450원, 6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 갭으로 떠서 올라간 구간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약간 상승 파동으로 보고 이걸 조정 파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이랑 다르게 약간 장기평에서 조금 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눌러준다면 이 정도 구간 분할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 1차 여기서 2차 받으시고 여기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밀리면 바로 여기 다시 바닥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1차 비중 적게 한 30%, 2차 70% 들어가고 여기 리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려주는 걸 좀 기다리려고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지금 여기서 코라테 이후 들어올렸다가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다시 눌렀는데 또 급하게 들어올리고 올라가는 그림 베스트겠죠. 그래서 좀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태평양 물산도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 들어올리고 눌러주는데 특정 라인 가격대 지켜주고 재차 다시 상승 눌러준다면 땡큐겠죠.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짧은 구간에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장기평에서 조금 10% 정도 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분할로 접근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눌러준다면 눌려주면 오히려 좋은 자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태평양 물산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또 오늘 상승을 해줄지 하락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목요일 내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도 뭐 중요하고 그래서 내일도 국내 증시가 일단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지금 일단 또 2차전지 에코프로 쪽 기반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다행인 건 초전조체 종목들이 수급을 좀 많이 빨아들였었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든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모비스를 팔길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모비스를 좀 보여드리면 일자별인가? 종목별인가? 종목별 기간수 일자별 종목별인가? 일별 종목별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일자별 손익, 일자별 실현손익 이런 게 더 나오네. 일별 실현손익, 일별 실현손익, 종목별 기간 실현손익. 잠시만요. 보시면 제가 이제 모비스 90% 정도 수익 봤다고 말씀드렸죠. 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엊그젠가 슈팅 나올 때 팔았습니다. 그냥 이거 줄 때도 이것도 좀 챙겨놔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모비스도 저도 이 정도에서 좀 나왔고 더 가면 뭐, 10,000원 이상 갈 수 있으려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줄 때 먹자는 생각으로 이제 추선주체 관련된 종목을 이제 처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매집에 비하면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저는 눌리고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눌려주고 다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추세 이탈하면 뭐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고 장기 평대 라인까지 내려오고 지켜준다.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시외에서 또 이상하게 또 올랐죠. 4% 거래량 터진 시외에서.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내일 출발을 하겠죠. 지금 위에서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날 언제 팔았나요 제가 8월 7일 날 팔았네요. 월요일 날 바로 팔았지 이제 월요일 날 이때 물론 이때 못 판 건 아쉽지만 네,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모비스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비슷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일단 크게 보고 있는 게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도 차트가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모비스랑. 토박스 코리아 모비스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특정 구간에서 털고 나간 거래량 보이지 않고 지금 일단은 바닥 지켜주던 라인을 이탈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들어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추세 이탈했다가 갑자기 기둥 세우는 종목들이 많고 있죠.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 토박스 코리아가 약간 유아 이쪽 관련 준 걸 알고 있거든요. 유아? 유아 맞나? 300억.
대주주 지분 20%좀 안 되고. 예, 키즈 브랜드 이런 거 하고 있죠. 약간 출산 장려 이쪽 이슈가 있으면 뭐 튀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는 뭐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튀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슈로 튈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뭐 날아갈지 뭐 그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또 모비스랑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 모비스랑 차트가 비슷해 보이죠? 모비스의 이 정도 구간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딱 봐도 여러분 이 모습이랑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토박스 코리아도 제가 이제 좀 중장기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빠지고 나서 매집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때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양봉을 한번 띄워줄 것 같아서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박스 코리아도. 그러면 눌림이나 손절 잡고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